자, 6회의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 처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문제가 7번이거든요. 7번이 좀 중요한 것 같아. 7번 설명할 때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7번에 등차 수열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시작할 때 등차 수열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개념 설명을 먼저 할게요. 제가 개념 설명을. 이게 나오면 이렇게 딱 푸셔야 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뭐 N까지 AK 플러스 1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D분의 1 A 1분의 1 마이너스 AM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게 공간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실전에서 AK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두 개가 구분되면 이 차이인 2D분의 1이 빠지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두 개 남고 뒤에서 두 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요거에 대한 개념은 좀 알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없애면 알 수 있어요. 없애다 보면, 이렇게 없애다 보면. 근데 이게 빈출 유형인데 맨날 그걸 하고 있으면 약간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ED예요. 이 A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이제 관찰한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관찰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실제로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AK 플러스 3이다. 그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은 3D분의 1 하고 앞에 거 세 개가 살아남고 뒤에 것도 세 개가 살아남는다 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의 장점은, 이걸 학습해 놓은 거의 장점은 복잡해질수록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라고 되어 있는 등차 수열이라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근데 이게 D가 중요하잖아요. A5 마이너스 A2가 3이라고 했어요. 근데 A5 마이너스 A2는 3D라는 거죠. 3D. 얘는 지금 3D. 그러면 D가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D가 1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D분의 1이니까. 바로 그게 딱 꽂혀야 돼요. 그 다음에 A1이 지금 첫째 항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몇 번째 항이냐면 이게 10번째 항이에요. 지금 이게 10. 그러면 A 11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지금 12분의 5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차분하게 A1 플러스 10으로 바꿔줍니다. 그냥 공차가 1이니까. 근데 여기서가 중요해. 지금 여기에서 잠깐 제 생각이 잠깐 머릿속에 스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얘랑 얘 x 바꿔가지고 이렇게 전개하면서 가려는 순간 그때 제 얼굴이 약간 스쳐야 됩니다. 그때 이 새끼가 그때 적절한 수를 대입하랬는데 라는 생각이 좀 머릿속에 띄워야 돼요. 적절한 수를 대입해보는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2를 그냥 속는 셈 치고 2를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11분의 10이 됩니다. 2를 던져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12분의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평가원 이런 문제는 여기 A2를 막 3분의 2 이렇게 안 준다고. 그거는 이제 사설이야. 이게 분명히 특별한 수들이, 그리고 지금 문제의 답안을 봐보세요. 지금 문제의 답안이 공차가 1인데 지금 전부 일정하게 돼 있다고. 분수가 없어. 그러니까 2를 대입해 보면
식이 성립한다. 그럼 그냥 A1은 2라고 확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A6은 4를 더하면 되니까 이게 6이다. 이렇게 끝내야 이게 쉬운 시험이 돼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이게 쉬운 시험인데 이거를 자기가 계산하면 이건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안 나와. 그럼 한 번에 안 나오면 또 다시 다 지워야 돼. 그 다음에 다시 계산해. 또 안 나와. 그럼 당황해서 이제 말리고 이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7번 문제 풀 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꼭 제 얼굴이 스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 못생겼지만 이게 확 스치면서 하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문제가 9번인데 9번. 이 9번 문제는 이제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제가 평소에 표를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표를 그릴 문제는 왜 표를 그리죠? 그렇죠. 이게 원웨이가 아니기 때문에 표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표를 그리는 이유는 그때 다른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으면 표를 그리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표를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 항이 나왔고, 그러니까 오해를 할까봐 두 번째 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리면 이게 원웨이란 말이야. 지금 네?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화살표로 꽂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너무 많이 신뢰해 주시면 여기서 이제 표를 그리면서 가시면 시간 낭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봐봐. 제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랑 그래프를 그리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구별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수학 문제를 푸실 때 그거를 자기가 구별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원래.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절대값 fx가 뭐 3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값 올리고 3을 그어주면서 그리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최악이에요. 그게 아니라 fx는 3 또는 f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놓고 그리고 나서 그림이 필요하면 그리고 그림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딱 보셨을 때.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한번 잘 봐보세요. 절대값 2 코사인 2분의 x 플러스 3분의 파이. 여기서 알 수 있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상당히 어렵게 풀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온 그래프를 그리는데 좀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2 코사인 2분의 x 플러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1이거나 2 코사인 2분의 x 플러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준다고. 그러면은 코사인 제가 가리네. 2분의 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다 계산해 준 겁니다. 넘기고 하면서 1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숫자가 제가 이따 마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밑에는 코사인 2분의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0이 돼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특수각이 아니다. 지금 얘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다. 그럼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4분의 1이면 우리는 그런 코사인 값을 코사인 뭐가 4분의 1이다 이게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시험엔 나올 수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그 각이 뭔지를 모르죠. 그쵸? 근데 이제 코사인 뭐가 1이다 라고 하면 이 각을 알고 있는데 모를 때는 대칭성으로 구하는 거고 그래프 대칭성으로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알 때는 특수각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구별을 딱 정확히 하셔야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와 그래프를 그리지 말아도 되는 문제를 알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걸? 코사인은 언제 1이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언제 1이 되죠? 0,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쭉 가는 거예요. 코사인은 언제 0이 되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9파이 쭉 가는 거야. 그래서 구해. x값을 그냥 구하세요. 범위는 신경 쓰지 마. 범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쭉 쓴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위에 맞는 걸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접근을 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아주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6월 모의고사도 다 쉬운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누구한테나. 근데 이제 그 구분이 좀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문제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릴 문제는 이런 특수각의 값이 아닐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성으로 합을 구하고, 특수각일 때는 그냥 바로 대입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개념 정리해두고 제가 푸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지금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삼각함수의 활용이, 여러분 이거 좀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게 뭐 9번에서 12번 사이에 걸렸다. 실제로 이 삼각함수 활용이 9번에서 12번 사이에 걸렸다면은 이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나는 이거 무조건 풀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능 그거 할 때 항상 하는 말인데, 근데 14번에 삼각함수 활용 걸려있다. 그럼 일단 넘어가야 돼. 안 읽어도 될 정도로 그냥 일단 넘어가야 돼요. 이게 문항 번호가 좀 중요합니다. 얘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원이 이렇게 있는데 A, B가 지름이 됐어요. A, B가 지름. 그 지름이란 말을 반드시 읽어줘야 돼요. 그 지름인데 여기가 4분의 파이래. 조금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뭐죠? 90도, 직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야. 그럼 여기 90도면 여기도 뭐가 되냐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여기가 10이라고 했으면 여기가 5루트 2, 여기가 5루트 2. 그러니까 저기 뭐죠? 쫄보처럼 보면 안 돼. 좀 정확하게 좀 직시하면서 봐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6이라는 거야. 근데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4분의 파이랑 마주보는 각도니까 여기가 4분의 3파이고,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x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요것도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fx랑 gx가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걸 푸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연립. 만나는 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필요한 거는 연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봤자 그 만나는 점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래프 그리면 이게 지금 3의 x제곱이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고 해볼게요. 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해서 이 점을 구할 수는 없죠. 이 그래프 두 개를 그렸다고 해서 이 점을 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12번의 문제에서 fx가 3의 x제곱이고 gx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뒤에,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바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3분의 10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3의 x제곱과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분의 10이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그러면 양변에 3의 x제곱을 곱해주면 3의 2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0 곱하기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걸 풀어주면 3의 x제곱이 3이 나오거나 아니면 3의 x제곱이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x가 1일 때 y가 3이라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3분의 1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랬어요. y절편은 x가 뭐일 때죠? 0일 때니까 이 중간에 있는 점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또 구하는 게 아니라 얘와 얘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y절편은 3분의 5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기의 풀이를 계속 확인해야 돼. 내가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좀 약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 지금 계속 13번도 사실 6월 모의고사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4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근데 우리가 EBS 파이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한솔고등학교에서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근데 한솔고등학교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솔고 나오신 분이 계신가? EBS라는 그러니까 특정 문제집에서 그대로 내세요. 내신 문제를. 여기 학교가. 근데 특정 문제집이 매번 바뀌어요. 나중에 종잡을 수가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시켰는데 시험을 망한 거야. 근데 보니까 EBS 파이널에서 다 냈어. 여기 이 문제집에서. 그래서 사실 EBS 파이널을 보는 선생님이 과연 학원에서 몇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지. 근데 이제 다 냈더라고. 여기 이런 문제도 막 다 쏟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네. 그래서 지금 약간 교육청에 지금 신고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 좀 안 좋겠죠? 저한테 비즈니스상 이득이 없겠죠?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게 자기가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할 때 처음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좀 약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리냐. 자, 봐봐.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된 함수의 그래프는 먼저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그래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를 대입해봐요. 항상 지금 딱 패턴을 좀 정확히 익혀봐요. 보통은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그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신경 쓰는데 나눠지는 점을 먼저 대입해보면 2를 대입해보면 1,0이 됩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해도 1,0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1,0을 먼저 찍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증가하는 함수인가요? 감소하는 함수인가요? 그렇죠. 감소하는 함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증가하는 함수를 뒤집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함수예요. 근데 점근선을 신경 써주면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4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4에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좀 쉬운 느낌이 들 거예요. 약간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가 감소 신경 써주고 점근선 신경 써주고 이걸 풀로 그리려고 하지 말아라. 풀로 막 그리면 약간 생각이 복잡해지거든. 자, 이제 여기 봐볼게요. 이거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죠? 자,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중요한데 점근선 이미 넘어갔어요. 자, 여쭤볼게요. 이거는 증가하는 함수인가요? 감소하는 함수인가요? 감소하는 함수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는 끝이 없어요, 지금.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이게 fx의 그래프인데 이게 계속 내려가는 함수인데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fx는 절대값 fk가 실근을 갖도록 이 실근을 갖도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의 그래프는 그대로 놔둬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뭐죠? 얘는 여러분 상수함수란 말이야. 얘는 상수함수인데 얘가 몇 이상일 때부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는 지금 실근을 갖도록인데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봐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게 상수인데
이게 만약에 4에다가 그어버리면 실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교점이 나오지가 않죠. 실근은 교점의 x좌표인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절대값 fk가 4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fk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fk는 지금 마이너스 1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니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100%예요. 왜냐면은 100%의 확률로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이 fk는 왜냐면 k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수면 1일 때 0이고 2일 때부터는 전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fk는 100% 음수인데 이 음수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4가 될 때부터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마이너스 4일 때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얘가 마이너스 4일 때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일 때면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하면 3이 되니까 로그 2x가 3이면 x가 뭐가 된다?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가 8부터는 실근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 x가 뭐까지겠어요? 8 전까지니까 7까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13번의 정답이 7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글쎄 아무튼 이따가 제가 여러분 오해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바로 채점을 하지 않아서 이 답안지가 유실됐어요. 제가 치운 게 아니라 진짜 이거 그러면 이게 변명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다 놔뒀는데 청소 이런 말 하면 너무 치사하다. 어쨌든 그게 제 잘못이에요. 바로 제가 채점했어야 되는데 유실됐는데 오늘은 제가 그래서 다짐한 게 있어. 나는 오늘 여기 끝나고 이제 바로 그냥 채점하러 갈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채점을 해보겠지만 이 13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요거의 유사 유형을 제가 잠깐만요.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금요일날 수업할 때 아주 유능하시는 선생님이 파일럿으로 수업을 하실 겁니다. 파일럿이 뭐죠? 여러분 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아무튼 파일럿이 아무튼 있잖아. 그거 약 시험 방송 같은 거 그거 시험 방송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인기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이게 이렇게 찔러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보는 거.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있을 건데 지금 수능 대비반 수업을 할 때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2명의 선생님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말 들어보세요. 저 13번 있죠. 그럼 제가 채점을 하잖아. 그럼 채점을 하면 이게 유사유형을 꽂아주는 거야. 만약에 이게 저 13번이랑 똑같은 유사유형을 찾아서 이렇게 꽂아주는 거야. 그 사람에게 매스플랫으로 꽂아줄 수 있거든. 기출 중에 찾아가지고 꽂아주면 그거에 대해서 풀었는지를 검사하고 약간 도와주면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인재 컨텐츠로 가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진짜 금방 흘렀습니다. 시대인재 컨텐츠로 가면 근데 금요일부터는 저희가 시대인재 그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리바이벌. 그러니까 전년도 우수문항으로 이루어진 시험지. check it up. 그 시험지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무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과 이 위에 피드백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누가 그 역할을 할지는 제가 냉정하게 보고 왜냐면 저는 약간 선생님이 아니죠. 저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진짜 저는 감독이에요. 근데 지금 감독이 지금 야 피쳐 던져 자 히팅 쳐 야 홈런 쳐봐 그 다음에 너 변화구 좀 던져 혼자 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성적이 잘 나오겠어? 그게 하나였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히팅만 하고 피처는 누가 담당하고 이거를 지금 구분해서 운영을 좀 해보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 여러분 지금 어제도 그 졸업생 2년 만에 찾아왔더라고. 강건우라고 전설의 학생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 왜냐면 이제 제 수업을 듣는데 2년 동안 잤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애들이 다 2년 동안 잤어요. 2년 동안. 이 2년을.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얘는 이제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자다가 질문하면은 항상 질문에 대답을 하는 애였어. 이렇게 자고 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 여기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고등학생들한테 거의 악마거든요. 저 진짜야. 저 이거 갈구는 거 장난 아니야. 뭐 거의 뭐 꿈에 나온대 내가. 그렇게 갈구고 나가든 말든 막 엄청 갈구거든요. 저. 근데 진짜예요. 여기 보면 욕 많이 들릴 거야. 여러분들 되게 당황할 수 있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럴 수 있는데 인정사정. 여학생도 그런 것도 없어요. 막 여학생 남학생 가리지 않고 막 갈구거든요. 근데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죠. 강건우. 근데 그 친구 여러분 이제 4개월 남았잖아요. 우리가 결과가. 근데 제가 이 강사 생활 은퇴를 고려했던 게 내 수업 들었는데 수학 못 보면 진짜 내가 진짜 너무 죽고 싶더라고. 어제도 나 죽고 싶었어. 한솔고 걔 때문에 진짜. 왜냐면 이게 뭔가 결과를 계속 받는다는 게 힘든 일이거든.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누가 수업을 하는 게 더 적절한지. 근데 이제 그분이 저보다 학력이 훨씬 좋으니까. 이력도 훨씬 좋으니까. 그분은 모의고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대성 덕후 이런 모의고사를 출제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또 완전 다르거든. 이 보는 각도가. 그래서 저는 못 만들어요. 여러분 저 14번 같은 문제 절대 못 만들어요. 만들어 본 적이 없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파일럿으로 진행해보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매스플랫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하든 전 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수업하는 동안 저 항상 있을 거고 어쨌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한번 지켜보고 제가 판단을 잘 해볼게요. 시대인재 수업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감독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코치 아닙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지금 fx가 x세제곱 플러스, 근데 쉽지 않아. 이게 뭐가 쉽지 않냐면, 제가 이 말이 많은데 왜 뭐가 쉽지 않냐면,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밥을 먹는데 봐봐, 이 표정으로 밥 먹고 있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제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하면 사실 아무리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있더라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1시간 이상 이어가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은 좀 약간 눈치를 보면서 안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계속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 그게 이제 수학 선생님 멘탈이 갈 때가 있거든.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금요일에 좀 약간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그랬을 때 자신감을 얻거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플러스 1이 3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f0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두 번째는 f'0이 3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거 6월 모의고사랑 느낌 굉장히 비슷해. 14번이 너무 쉬웠는데 14번을 안 풀었을 수 있어. 그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자기는 14번을 아예 안 풀었을 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 쓰면 여러분도 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 봤을 때.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거는 상수항이죠. 요거는 무슨 말이죠? 1차항. 그랬을 때 얘가 지금 문제에서 뭐랬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맞는 말인데 수능 생각으로 하면 그 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걸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걸 이렇게 봐야 돼. 그래야 미분이 떠오르지. 그럼 미분하면 그 2년 동안 잔 학생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의대 갈 수 있었지. 걔가 안 잤으면 하버드 갔지. 진짜로 강건우 안 잤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멘토 시켜주라고 어제 왔거든요. 이제 안 돼 너는 바로 잘랐어요. 근데 왜 근데 동국대 갔어요. 잘 갔지. 근데 걔가 무슨 전형으로 가는 줄 아세요? 방송 나와도 괜찮아. 왜냐면 제 쇼츠에도 예전에 3년 전에 많이 나왔어요. 뭐 애제자 대하는 법 해가지고 막 엄청 혼내고 그랬거든. 네가 뭘 하냐고 하면서 막 엄청. 수업 시간에 제가 뭐 했는데 옆에 애한테 소곤거리면서 저렇게 하면 더 어려운 방법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거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못 듣고 뭐라고 했냐면 이거 옆에 애가 일러줬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한 5분 동안 갈군 적이 있거든. 네가 뭘 하냐고 하면서 막 5분 동안 갈궜는데 어쨌든 그 학생이 동국대를 갔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컨설팅이 필요하냐면 동국대는 불교자 전형이 있어요. 불교자 전형. 왜냐면 동국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 동국대가 산에 있는데 올라가면 그 본관 앞에 부처님이 있어요. 강 가운데 여기 부처님 학교야. 근데 불교자 전형이 있는데 자소서에다가 자기가 불교를 엄청 믿고 있다고 잘 쓰면 합격이야. 근데 불교자 전형인지 몰랐잖아. 일반 사람들 전혀 몰라. 이게 걔가 갈 때 신설됐어. 근데 얘가 불교를 다니냐? 얘 성당 다니는 애야. 진짜로. 그니까 제가 원서 상담 제가 해준다고 말하는 게 지금 이제 내신 기간 끝나면 제가 할 건데 제가 말했잖아요. 돈을 받고 상담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막 사기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돈을 받고 사기칠 수 있는 강단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돈을 받으면 그 돈의 값어치를 최소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얘가 대치동 가서 상담받고 불교자 전형 적어보라 해서 불교자 전형으로 간 거 아니야. 근데 얘 성적은 충남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열려 있어야 돼. 이 불교자 전형 여기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야. 오늘 한번 가서 찾아봐. 동국대 불교자 전형. 혹시 불교 다니는 사람 있나? 원래부터? 있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예전에 처음으로 절에 갔는데 바로 저를 끌고 갔어요. 제가 얘기해드린 적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오신 날에 떡을 얻어먹으려고 절에 가다가 친구들이랑 갔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저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떡 많이 주나 보다 하고 이제 갔지. 떡 많이 주나 보다 하고 갔는데 갑자기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한 10명 정도 줄 서 있어서 나도 이제 떡받으러 이거 진짜 싫어요. 여기 보여줄게 내가. 있는데 향으로 이렇게 지지는 거예요. 불로 제 몸을. 그러니까 앞사람을.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이제 근데 나는 전혀 모르니까 절에 대해서 떡 받으려면 이거 지져야 되나 해가지고 많이 아플까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인데 고3 때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담배빵 하는 거네. 그래서 이제 근데 담배빵이 예전에는 많이 했어 애들이 노는 애들이. 해서 나는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담배빵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줄 서 있다가 여기 이렇게 지지는 거야. 여기 아직도 자국이 있어. 여기 이게 아주 작지만 예전에 컸는데 아주 작은 지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진짜 이거 실화입니다. 이거 실화니까 이것도 있는 거예요. 전 처음 갔는데. 근데 황금색 옷을 입은 스님이 지팡이를 들고 확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님들이 옆에서 10명 있는데 무릎 꿇으래. 그래서 무릎 꿇었지. 무릎을 꿇었어 일단. 그러더니 이거 진짜 실화니까 이렇게 가는 거다. 5개를 전달을 하는 거야. 5개. 살상하지 말라 하면서 꽝꽝꽝 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착각으로 제가 그 법명이라고 있어요. 법명. 스님들이 받는 거. 그거를 받은 거예요. 저는 처음 갔는데 이게 혼선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통 사람은 들어가지 않은 입구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 본명이 도승이에요. 도승. 저는 등록이 돼 있어요. 도승 김지연으로.
여러분 여러분 그 혹시 진짜 이거 꼭 알아둘게요. 원효대사 이름이 원효가 아닙니다. 원효대사 이름이 원효가 아니에요. 이 본명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이름이 원효거든요. 이 버저를 주는 이름이. 저는 길도자에 이을승자, 길을 잇는 사람, 도승 김지연. 근데 이제 그 뒤에 머리 깎는 걸로 갔거든.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했는데 진짜야. 이것까지는 했는데 그거 하니까 내가 진실 말했지. 이거 뭔가 이거 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진짜 이거 그때 이제 바로 머리 깎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그 법명증까지는 받았지. 자격증처럼 이게 나와. 이제 그것까지만 받고 이제 도망쳤었죠. 떡은 없었지. 떡은 못 봤지. 부처님 오시네 떡 먹으러 갔다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 같은 경우에 불교자전 치면 무조건 묻지. 왜냐면 첫 마디가 자주서의 첫 마디가 저는 도승 김지연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저는 이제 무조건 붙는 거죠, 이거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전형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나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쓸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 접어버리면 이게 곤란하다. 그런 애들이 다 이게 커넥션이 있거든. 이게 입학처랑 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의 커넥션이 있어. 그래서 얘들끼리 정보를 다 주고받거든. 신설되는 것도 있어. 국민대학교는 논술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논술이 생겼어요. 올해 처음으로. 이과, 문과 다. 국민대학교는 이제 논술이 작년까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생겼으니까 당연히 처음으로 생긴 거에는 지원을 잘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다 찾아보질 않거든. 이제 국민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니까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수능이 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수능이 망했다. 그러면은 가서 한번 컨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 값을 가지지 않으면 f'x가 0보다 작은 거예요? 아니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은 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야. 0보다 작다로 생각을 하면 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a의 값이 최소일 때를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다. 허무하다. 이 14번을 읽지도 않고 내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꼭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 문항고는 상관없이 읽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3,4)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5,6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 패턴도 y는 k 로그 2 x-t다. k 로그 2 x-t. 근데 이 k와 t가 다 자연수래요. 근데 이 삼각형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그 순서상 t,k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이것도 또 똑같이 말하는데 이것도 꼭 알아도 두 개가 변하는 순서상은 확통분들이 진짜 잘하실 건데 두 개가 모두 변한다고 생각하고 풀면 안 돼.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하나의 변화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확통이든 수투에서 순수성 나오든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연수잖아. 지금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t를 고정시키든 아니면 k를 고정시키든 하나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 것만 변화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얘를 고정시키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t가 담당하는 게 뭐니까? 점근선이니까. t가 여러분 점근선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x는 t가 점근선인 그래프잖아요, 지금 이게. 로그 함수, 지수 함수는 점근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t를 고정시키자. 그럼 t를 고정시키면 1이라고 해볼게요, t를. 여기가 지금 3이니까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2,0 지나는 겁니다. 여기 전에 여기 2,0. 그럼 2,0을 지나면 k가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k가 커질수록 이게 높아져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뭐가 생각하냐면 이 점을 지날 때와 이 점을 지날 때는 같이 다뤄줘야겠다.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 로그의 커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나요? 이 로그의 커브가 이렇게 가서 여기 이 점을 만날 때가 최대인지 k의 최대값인지 여기 이 점을 만날 때가 최대인지 그거는 사실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최소값은 반드시 여기를 지날 때. 최소값은 여기를 지날 때가 확실한데 최대값, k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여기와 여기를 지날 때예요. 근데 이 문제는 EBS 파이널 이 문제는 좀 잘못 만들어졌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를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해야 된다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풀어보시면 6은 로그 23 곱하기 k 여기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뭐랑 뭐 사이인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죠? 여러분? k는 뭐가 되죠? 로그 23분의 로그 2 로그 6이 됩니다. 그냥 6. 이해되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6은 로그 2로 바꾸면 뭐예요? 64. 그러면은 이거는 로그 3 64. 근데 그러면 로그 3 81이 4고 로그 3 27이 3이니까 이건 몇 점 몇이다? 3점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때부터 여기를 지날 때까지 그 변화를 봐주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한 노가다라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여러분 답만 적었는데 이 문제는 핵심이 뭐라고요? TK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를 반드시 고정시킵니다. 특히 확정분들은 더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랑 여기 중에 순서쌍의 개수 쓸 때는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하나의 변화만 관찰해야지 T랑 K가 모두 변할 때의 그 관찰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봐봐. 이런 문제가 있어요. x 플러스 x분의 1. 죄송합니다.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해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분모 분자가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적분을 배워야 원래 풀 수 있어요. 미적분에서는 요거의 극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요거의 극값 어디서 갔죠? 미적분. 미분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갖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이제 1일 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자연수라면. 근데 이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게 분모와 분자 다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고정시킨다고 생각하면 분수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같은 값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x 플러스 x분의 1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자를 고정시켰죠? 그럼 분모가 작을수록 이 분수값이 크다고. 그러니까 이 분모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로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2가 되면서 이 분수값의 최대값이 2구나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변할 때는 하나를 고정시키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거를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이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 17, 18번 괜찮고요. 19번은 제가 간단히 좀 언급을 드리면
19번. 이 문제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마이너스 xfx 플러스 2x제곱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자기 거 풀이를 한번 봐봐.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함수를 정적분하는 거라고. 자기 풀이를 이게 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A와 B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랑 얘랑 연립하는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이 각각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학 이거 풀어보는 거 보면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둘러싸여 있나 보려고 그건 이미 정해져 있어. 지금 이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얘랑 자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적거든요. 얘 적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없어져. 그럼 이거 넘기면 얘를 넘기는 게 좋겠죠. 넘기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와 x축 이거 0을 x축이라 봐주면 좀 파이팅이 필요합니다.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도 이 그래프랑 똑같아요. 차함수니까. 그러면은 얘를 이제 쓰면 분류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 0, 1이 된다. 그럼 이런 넓이가 된다고. 그럼 이제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따로 구해야 돼. 근데 이제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고속적분으로 여러분 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거 인티그럴 계산 가면 또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주관식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넓이는 뭐 6분의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넓이는 요거 하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하면 실수 없이 빨리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게 여러분 19번 문제고 20번은 지금 여기 이 문제집 중에서 사실 오답 노트를 해야 될 문제는 13번이랑 20번이죠.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 맨날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기가 틀렸어도 다음에 또 만날 문제거든요. 근데 20번 같은 문제는 좀 희귀하다. 얘는 그 약간 베이스를 건드리는 거라 좀 21번이랑 이제 20번 먼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에서 와우, 일단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기를 건드리는 거라 좀 약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연립부등식인데 로그 A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 연립부등식 이런 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좀 중요합니다, 많이. 자,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게 중요해. 이게 좀 난해했어.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일단 저 밑에 걸 먼저 해볼게요. 일단 저는 밑에 거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 풀이에서는 위에 거 먼저 했지만 위에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밑에 거를 하시다가 현타가 와서 중단에 쓸 수 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거를 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랑 얘예요. 그럼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a 제곱분의 1 곱하기 ax 마이너스 1. 사실 이렇게 써야 돼요. 얘를 봤을 때 얘는 a 곱하기 ax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 곱하기 ax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얘를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게 베이스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풀이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 분수가 포함된 등식과 부등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최소 공배수 곱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라고. 왜냐면 분수가 포함되거나 소수가 포함되면 최소 공배수를 곱하거나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일단 계산하기 편한 디자인으로 바꿔야 돼. 그럼 여기서는 뭘 곱해야겠어요? a 세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야. 이유가. 그냥 a 세제곱 곱해야 얘가 없어지거든. 그럼 a 세제곱 곱하면 얘는 a 곱하기 a2x가 되고요. 여기는 a 세제곱. 실수하지 말고 적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a 4제곱 곱하기 ax 마이너스 ax가 됩니다. 그럼 넘겨주면 a 곱하기 a2x 마이너스 a의 4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x 마이너스 a 세제곱이 0보다 작다가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각이 나와요. 왜냐면 일단 a 곱하기 a의 x 하나 있고 이게 그래서 베이스야. 이거 보기랑 달라요. 어렵습니다. 이거 자기 손으로 하는 거는. 근데 여기에 a 4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a 세제곱을 마이너스를 심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오냐면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 1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계산. 그러면은 a의 x제곱은 뭐랑 뭐 사이에 있냐면 마이너스 a분의 1과 3 사이에 있잖아요. a의 세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1 요거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 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 새끼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여러분 이거 풀이가 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좀 풀이가 잘못됐어요. 뭐냐면 요거는 지금 음수잖아요. a가 지금 여러분 양수라고 했는데 그럼 요거는 지금 음수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오케이? 그거는 좀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얘는 당연하다. 음수보다 큰 거는 당연하니까 요거는 신경 써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남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풀면 어떻게 풀려요? x가 3보다 작나요? 그게 중요한 거야. 뭐냐면 a가 0과 1 사이면 부등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죠. a가 1보다 크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되고 a가 0과 1 사이면 감수함수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 아,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아, 이거는 범위를 나눠야 되는구나. a가 0과 1 사이인지 a가 1보다 큰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a가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 유지되면서 밑에 식의 결과가 이렇게 되고 a가 0과 1 사이면 x가 0과 3 사이로 이렇게 x가 3보다 크다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표시를 한 게 이 답과 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 부등식 해 구할 때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 거는 이게 또 이것도 좋은 문제인 게 6회가 제가 볼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진수 조건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진수 조건 안 잡고 들어가면 또 이 문제 답이 틀려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 여러분들 평가 문제는 이거 나오면 반드시 진수 조건으로 한번 커트합니다. 애들 다 한번 자르고 가요.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이걸 먼저 쓰셔야 돼요. 이거 먼저 쓰고 가고 그 다음에 풀면은 제 풀이가 다 이해될 거다. 그래서 진수 조건 여러분 쓰시고 하시면 된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21번. 이거는 21번은 이거는 명문제였어. 명문제. 제가 요거는 꼭 오답 노트를 해주시고 이해를 오늘 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거 있잖아. 이게 그때는 그렇게 안 배웠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안 배우실 수 있는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해가 2 또는 3이다. 근데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원래 해설지 이건 적지 마세요. 해설지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보고 난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해설지를 보면 근계간으로 나오거든. 어떻게 푸냐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가 오고
a분의 c가 6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a이고 c는 6a다.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야. 6a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a는 0이고 a로 나눠주면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0이니까 3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나오게 돼요. 저기 보면. 근데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원래 역수를 근으로 갖는 식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디자인이. 개수가 이렇게 전부 바뀐다. 위치가 반전, 리버스로 전부 위치가 딱 바뀌면 그러면 이거의 해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암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a분의 c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여기로 들어오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a분의 c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그럼 a 동시에 있으니까 이게 결국 5가 되죠?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요거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자기한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봐라 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c분의 b고 두근의 곱은 c분의 a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c분의 b, 두근의 곱은 c분의 a라고 하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c분의 b, 두근의 곱은 c분의 a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갖는 식이 이거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차식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3차식에서도 적용이 된다. 4차식에서도 적용이 돼요. 5차식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다 적용이 되는데 증명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근데 gx가 c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래요.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개수가 반전돼 있어요. 모든 개수가 반전돼 있는데 가에서 알 수 있는 게 F3이 뭐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죠. 왜냐면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되니까. 그럼 동시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F3이 0이지. 그럼 G3은 G 뭐가 0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식을 보시면 나식에 4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웃긴 말이죠. 4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존재한다는 거는 4일 때는 분모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4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F4가 0이면 G 뭐가 0이겠어요? 4분의 1이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자, 그랬을 때 이 다를 보면 이제 좀 이상한 거지, 거기서.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 다에서 리미트 x가 4로 갈 때 fx분의 g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모는 0으로 갈 때 분자는 0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에는 지금 4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근데 나에서 보시면 그러면은 3일 때는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팅! 4가 아니면 적어주고 갈게요. 제가 너무 빨리 하는 것 같다. 리미트 x가 t로 갈 때 fx분의 gx의 값이 이게 4가 아니면 존재한다고 했는데 가에서 F3이 0이랬어. 그러면 가에서 F3이 0이라고 하면 띵 한 거야. 왜냐면 그러면은 T가 3이라면 얘가 0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0으로 가는데 얘는 왜 존재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얘가 0으로, 이게 3으로 갈 때 얘가 0인데 존재하려면 분자도 0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G3이 0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G3이 0이면 그러면 반대로 치는 거야. 그럼 F3분의 1이 뭐예요? 0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선 지금 세근의 곱이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세근의 곱이 뭐예요? 그렇죠. 4분의 1이죠. 그런데 세근의 곱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3차 방정식 근각에서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c분의 1이 4분의 1이니까 c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입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적어야 된다. 얘를 이렇게 적고 그래야지 이제 빨리 가거든. 얘는 저기서 지금 3분의 1이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놓쳤는데 이거 뭐죠? 3이 0이니까 f3분의 1이 0이거든요. 그럼 fx는 x-3, x-3분의 1, x-4가 된다. 이렇게 적고 문제에서 fx분의 gx 하면 다 잘려. 얘 잘리고 얘 잘려. 그러면 이제 3 대입하면 금방 푸는 거야, 여러분. 그게 지금 이 21번 풀이입니다. 근데 해설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해설지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있잖아. 다 적어가지고 이게 가자 해가지고 가는 걸로 그러면 엄청 길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 꼭 메모해 놓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동생 있으면 책 보면 바로 중간고사 때 바로 나오거든요. 이거.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지막으로 딱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자, 일단 보시죠.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자,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수열,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수열, 모든 항이 정수이고 공비가 R이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런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읽고 딱 끊어가면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수열이면 공차가 뭐라는 거예요? 무조건 정수여야 돼요. 공차가 정수가 아닌데 모든 항이 정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모든 항이 정수라는 말을 지금부터 모든 항이 정수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공차가 정수라고 바꿔주세요. 꼭! 지금부터 이제 인식할 때, 그럼 공차가 정수라고 하면 생각이 좀 다르거든.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정수인 등비수열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R이 3분의 1이면 모든 항이 정수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 좋아. 봐봐요. 다시 한번. R이 3분의 1이면 언젠가는 분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큰 수에서 시작하더라도 분수가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은 모든 항의 정수란 말은 공비가 정수라는 말이에요. 그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막 뭐 R이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R이 1보다 작을 때는 애초에 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논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랬냐면, 자, 조금만 집중해서 C에는 AN이거나 BN이랬는데, C에는 지금 이게 등차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등비인데, AN이 될 때는 절대값이 더 작은 쪽이 쓰게 돼 있어요. 절대값이 AN이 작다면 AN을 쓰고, 절대값이 BN이 작다면 BN을 적어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값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항상 예를 들면서 가야 돼요. 이게 지금 4, 6, 8, 10 이렇게 가요. 어떤 등차 수열이.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서 C에는 뭐가 돼요? 절대값이 더 작은 걸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여기서는 뭘 선택해야 돼요? 4. 똑같으면 뭘 선택하랬어요? BN 선택하랬다. 지금 이렇게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C3이 0이라고 했어요. 아, C8이 0. 이거 약간 의도한 것 같은데. C8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C8이 등비 수열에서 0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그 생각을 해줘야 돼. 풀 때 좀 머리가 다른 쪽으로 많이 굴러가야 된다는 거야. 그 일반항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등비 수열에서는 0이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상식으로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등비 수열에서 0이 왜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0이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수열은 시험에 안 나오지. 그러면 C8이 0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0이다? A8이 0이다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8이 0이면 그러면은 A1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7D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EBS는 해설 강의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접근은 굉장히 좋은 접근이고 이렇게 사실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접근을 해설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풀이가 굉장히 길면서 현학적으로 막 들어가는데 그런 풀이는 할 수 없는 풀이에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못 가냐면 그 뒤는 대입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마무리가 아쉬운 문제다. 여기서 만약에 마무리로 잘 쳐줬으면 정말 좋은 문제인데 여기서 마무리가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결국에는 다 대입해 보셔야 돼요. 뭐 R이 마이너스 2일 때, R이 3일 때, R이 4일 때, R이 마이너스 할 때 이렇게 접근했을 때만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대입해서 푸는 풀이를 저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선택 과목까지 제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채점하고 할 거라서 1시부터 그 질문 있으면 부탁드릴게요.